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주식 한번 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차이나 전기차 꾸준히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저는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왜 앞으로도 계속 가는지. 그 다음에 중국 주식을 이제는 필수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생각도 전체적인 지정학적 관점과 미중 패권 전쟁, 미중 반도체 제재, 무역 제재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걸 어떻게 중국이 돌파할 것인지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왜 중국 주식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중국 주식을 왜 투자 포트폴리오에 미국 주식 다음으로 넣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얘기를 해드려야죠. 우리나라 국내 증시랑 삼성전자랑 국내 경제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100%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망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이나 국내 경제나 내수 경제나 이거를 부동산을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거기에 돈이 물리니까 결국에는 주식이나 아니면 내수 경제나 출산율이나 이런 거에 다 빵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게 계속 고착화되면 앞으로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참혹한 잃어버린 30년, 40년이 한국에 다가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가 있으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대로 한국은 우하향하는 국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꼭꼭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차이나 전기차, 테슬라 이런 거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 꾸준히 투자해야 되고요. 금 ETF,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나쁘지 않아요. 비트코인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잘 모르고 저는 그냥 소액만 보유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 안 드리지만 비트코인, 달러, 그다음에 금 이런 거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화 자산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보고 갈까요? 지금 보면은 차트만 봐도 원화 자산으로 갖고 있으면은 돈이 녹습니다. 지금 S&P 500 보세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신고가로 날아가는 거 보이시잖아요. S&P 500, 나스닥 100 TR이구나. S&P 500 TR 신고가로 날아가는 게 왜 날아가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환율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1,400원 뚫었죠. 환율 올라가는 플러스 그 다음에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미국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두 배로 먹는다. 두 배는 아니겠지만 양빵으로 여러분들이 드시니까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기본이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은 이걸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꾸준히 잘 가고요. 국내 주식은 웬만하면 건들지 마라. 국내 주식에 절대 손대는 거 아니다. 지지 이렇게 하잖아요. 어린애들한테 지지입니다. 지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 한번 해드릴게요. 상해 종합이랑 항생지수는 부양책이 별로였는지 1.54% 하락했고요. 상해 종합은 마지막에 0.5 좀 이렇게 회복하는 기미를 보였다. 그래서 한번 부양책 기사랑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부양책 실망감에 홍콩은 2%대 하락을 했다가 1.5%로 마무리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TSMC에 대한 중국 출하 중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양책이 대규모 부양책이 특별하게 어떤 부양책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 실망감 때문에 좀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전자상거래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있잖아요. 이게 효과가 이게 뭐라고 해야죠? 무슨 제라고 하던데 제가 까먹었으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방분제인가 있잖아요. 그걸로 아마 이제 다시 또 올라갈 것 같다. 소비가 좀 늘어나서 또 상승을 할 것 같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중국 증시가 지금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상해 지수도 0.58%로 하락했다가 다시 또 이제 마지막에는 0.55%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부양책 본격화는 언제? 관영 매체는 내년 적자 재정을 적극 활용해서 다시 내수를 살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증시도 여러분들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들었잖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조바심 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긴 호흡으로 차이나 전기차도 여러분들 긴 호흡으로 보시면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머리를 들어서 이제 상승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도 또 했잖아요. 0.25%.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또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있다. 그런데 특히나
전기차 관련 주식들은 제가 더 빨리 갈 것 같다. 전기차 배터리는 아마도 중국의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상승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차이나 전기차에 중점적으로 중국 주식은 투자하고 있다. 오늘 2.47% 올랐죠.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도 이제는 10,000원 선을 돌파할 것 같다. 뭐 올해 돌파할 것 같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돌파하겠죠. 저는 그래서 꾸준히 모아가고 있고요.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도 이것도 꾸준히 모아가세요. 그 TR로 모아가세요. 이게 TR로 코덱스 관계자분께서 광고를 예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TR로, 그리고 ETF가 이게 좋아요. 그래서 TR로 배당 재투자하는 게 가장 낫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괜찮고 미국테크 탑10, 그다음에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합성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이것도 저한테 광고를 주셨죠. 그런데 반도체 이게 앞으로 조금 글로벌 반도체가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조금 이제는 조정을 받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눈여겨보셔라. 그리고 금 현물 지금 조정받고 있죠. 금 한번 볼까요? 금 ETF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 ETF 지금 제가 약간 많이 올랐다 해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금은 현금이라 생각하고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금은 현금이라 생각하고 들어가고 있고요. 3배 레버리지잖아요. TQQQ나 속슬은 요즘 수익률이 좋아서 여러분들 기쁘시겠지만 이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2월 전에 250만 원 공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3배 레버리지를 팔아서 그걸 공제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TQQQ 계좌를 좀 팔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난 ETF들 조금 이번에 싹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영상을 좀 마련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뉴스만 달아드려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요.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얘기해드려야죠. 제가 삼성전자 지금 55,000원 내려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게 하락한다고 하면 삼성전자까지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우스갯소리로 사망전자 아니냐, 사망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완전 무너졌어요. 차트가 이게 지지선이 하나도 없이 너무 추락을 해버린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4만원 3만원까지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4만원 3만원까지도 여러분들 열어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요. 외부적인 문제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반도체 제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기사를 좀 가져왔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다음 달에 TSMC 미 공장 완공식에 참석할지도 모른다. 이게 다 지금 다음 달부터 트럼프가 TSMC 보고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지 마라. 최신 반도체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이 들어갔거든요. 압박이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수출이 안 된다고 하면은 중국의 대중 수출 중단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아마 반도체에 큰 타격을 입을 거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 자체가 계속 반도체를 키워야겠구나. 반도체를 더 투자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에 스플래시 데미지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삼성전자에 이렇게 거쳐서 데미지가 온다. 삼성전자가 지금 최악의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게 다 이런 미중 반도체 전쟁 때문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괜히 피해를 본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집권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동맹국들의 이런 제조업이나 아니면 경제들을 죽일 가능성이 크다. 그 중에 가장 큰 희생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 있죠. 한국 그리고 삼성전자가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칼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즘 SK가 한국의 삼성이 창신 메모리거든요. 창신 반도체 CXMT가 D램 부분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경고적인 언사를 퍼붓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전에 한국은 연말까지 DDR4 생산량을 전체 20%로 줄일 것으로 보고되었고 창신 메모리는 연말까지 200K WPM 용량으로 11.8% 점유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신 메모리가 DDR5 생산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성장률로 보면 창신 메모리는 몇 년 안에
양적으로 마이크론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이 낮은 웨이퍼를 사용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중국 내 중소기업의 수요 증가의 대부분은 메모리 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창신 메모리와 그 다음에 YMTC, 이게 양쯔강 뭐 그거죠. 외에도 뭐 여기랑 그 다음에 대량의 기업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OEM은 국내에서 생산된 DDR5 및 LPDDR5를 뭐 이렇게 나와 있다. 큰 변화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D램이 물량 공세로 K 메모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게 다 삼성의 위협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참 걱정이다. 지금 보면은 트렌디포스에서 이렇게 점유율이 나왔고요. 미국 제재에 DDR5 진출 등 자력 경쟁으로 나가고 있는 한국. 그래서 삼성과 SK 초격차 기술력으로 대응한다. 그래서 아까 SK군요. 죄송합니다. 사우스코리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창신 메모리가 계속 범용 이런 DDR 램, D램, 구 D램은 계속 따라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삼성전자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서 원래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런 매출을 많이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 선단 D램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뭐 중앙 처리 장치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범용 D램, 약간 고성능 말고 저성능 뭐 이런 반도체는 이제는 중국에서 다 만든다. 그래서 이런 중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여기 점유율을 삼성이 내줄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나 아니면은 중국 굴기를 이렇게 계속 내세우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삼성의 이런 본진이라고 할 수가 있죠. DDR-램. 이것도 D램도 이제 매출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내려오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삼성전자가 앞으로 실적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는 점점 더 이제 뭐라고 해야죠? 내려올 것 같다. 주가가 더 안 올라갈 것 같아서 삼성전자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차이나 반도체거든요. 차이나 반도체는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차이나 전기차처럼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계속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반도체에 제가 굳이 뭐 투자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중국도 자립을 하고 반도체를 키운다고 하면은 이것도 상승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소개해드린다.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셋이라고 해서 이 ETF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런 ETF들도 이제는 앞으로는 성장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뭐 요즘 말이 많잖아요. LH 뭐 휴먼 거지, 전세 거지 뭐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자기 부모님들에게 듣고 부모에게 듣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풍자하는 짤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말은 부모의 입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가 있으시면은 너무 그런 거를 나쁜 말을 가르치지 마세요. 나중에 가정교육 못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가져왔고요. 네, 푸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12조 달러를 허공에서 현금화했습니다. 미국 달러가 세계적 통화이기 때문에 그들은 허공에서 돈을 벌 뿐이고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 재화를 그냥 무료로 산다. 달러를 수출을 한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뭐 푸틴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제 M1 통화량을 가져왔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게 보이시죠? 이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자산 폭증, 그다음에 빈부격차 극대화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후폭풍이 여러 나라에 일으키겠죠.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 아마 불어일으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한국 반도체가 더 안 좋은 거는 이 SMIC가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이 파운드리 업체인데 SMIC도 이제는 최대 실적을 내면서 계속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뭐 어디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죠. AI 관련해서도 중국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AI 양대 산맥이 아마 중국과 미국이 되지 않을까. 한국은 아주 멀어졌다. 한국은 여기에 발도 담그지 못하고 있어서 참 걱정이다. 그리고 북한군이 뭐 포함 전력 5만 명을 소집했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죠. 근데 이게 뉴스가 나오면은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요즘 드론 전투를 하는데 드론 영상이나 이런 게 바로바로 공개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북한군이 어디 있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계속 보여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방위 조약을 완전하게 이제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서로 영토에 누가 뭐 침입을 하면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조약이 맺어졌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걸로 뭐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다른 뭐 이런 뭐라고 해야죠?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의도를 빨리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우크라이나랑 이제는 지원을 끊는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한국도 빨리 정신 차리고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9만 달러 돌파에 베팅하고 있다. 그래서 자금만 4조 원이 모이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되면서 자기가 이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고요.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에 한국 미련 없다. 트럼프 재선에 한국 슈퍼리치들이 미국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슈퍼리치들이 계속 이제 미국의 투자 이민을 가고 있고요. 뭐 가정교육 뭐 자녀 교육도 있겠고, 그 다음에 상속세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금 때문에 투자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뭐 EB5 비자를 발급한 건수가 365건에 밝혀졌다. 이렇게 해서 이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 내에서도 투자 이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바로 우리 같은 서학개미들이잖아요. 서학개미들이 계속 투자량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누가 국장에 투자하나요? 누가 어떤 바보가 국장에 투자합니까? 지금 이렇게 부동산을 살리겠다고 국장을 계속 죽여가는데 누가 국장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 이민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앞으로도 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증시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투자하지 마라. 2차전지 테마 이거 꺾이는 거 보이시죠? 2차전지도 왜 떨어지냐면 트럼프가 당선돼서 떨어지는 이유도 있고요. 원래 너무 거품이 꼈었다. 제가 이 시점에서 4만원 이 시점에서 야, 우리 채널 와서 뭐 2차전지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 에코프로 투자해라. 이렇게 막 댓글 달던 애들 다 없어졌죠? 그거 보면서 참 웃긴다. 제가 고점이라고 말씀드려 이렇게 내려온 게 보이시죠? 미국 주식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랐어요. 뭐 이지점일 수도 있고 이지점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도 여러분들 좀 지금은 너무 뭐 크게 베팅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욕심을 많이 내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면서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되고 그냥 정도를 걸으시면서 그냥 분할 매수로 조금씩 가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2차전지 떨어지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뉴스가 너무 많아서 따로 분석해드린다 이렇게 거짓말 치고 못 해드리는데 이것도 한번 따로 분석할 수 있으면은 국내 2차전지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그러니까 중국 2차전지 왜 두 개가 트럼프 당선 이후 희비가 갈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기술 제재를 해서 중국을 제재해서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을 수가 있을까? 이제는 늦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존 미어샤이머 교수라고 해서 중국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자기도 중국 봉쇄를 지지해 왔다. 그래서 지지해 와서 중국 봉쇄를 해야 중국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시점이 너무 지나버렸다. 원래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을 이렇게 죽여놨어야 되는데 그때 통제를 해서 죽여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제는 중국이 고양이에서 이제는 호랑이로 커버렸다.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제는 늦추기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죠?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을 최애국 대우를 해주면서 중국에 뭐 공장을 다 짓고 뭐 중국을 계속 이 공업 국가로 미국이 투자를 하면서 키워줬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계속 미국 밑에서 이게 한국처럼 미국말 잘 듣고 생산할 줄 알았지만 중국은 그 생산을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죠. 내가 언젠가는 미국을 뛰어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미국은 지금 시점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늦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미국이 이러한 제재와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에 가하는 피해보다 중국 경제에 가하는 피해를 중국이 극복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미국이 당하는 피해보다 중국이 당하는 피해가 더 적을 것이고 중국은 이를 극복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만 더 많이 피해를 볼 것이다. 미국 소비자가. 그러니까 전기차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전기차 관세 100%를 때린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최소 가격이 전기차 나오는 게 7만 달러로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은 1만 달러도 나와요.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전기차도 수두룩 빽빽이 나옵니다. 여기에 뭐 100% 때려봤자 2만, 뭐 4만 되는 건데 이거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낮죠? 뭐 3만짜리도 6만이 되는 건데
이거랑 비교해도 6만짜리가 여기 들어가면 7만짜리 기술 경쟁에서 아예 압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3만짜리 자동차 있잖아요. 3만 달러짜리 자동차 중국 자율주행 되고요. 그 다음에 뭐 700km 이상 가고요. 제로백이 2초 때 나오고요. 이런 차가 3만 달러로 나와요. 근데 그런 차를 미국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포드의 CEO 짐팔리가 샤오미 SU7을 타고 엄청나게 극찬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거의 3만 달러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과연 미국이 그런 종류의 전기차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 그 가격으로 전혀 불가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극복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이 더 피해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즉 미국은 이제 중국을 봉쇄하려고 시도하면서 중국에 가하는 피해보다 스스로 가하는 피해가 더 크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맥그리거 대령이 있어요. 맥그리거 대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을 이제는 관세로 처벌할 수가 없다. 관세로 이렇게 막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지금 글로벌 사우스 및 브릭스 국가에 대한 수출이 연간 계절 조정 기준 1조 6천억 달러에 달했다. 1조 6천억 달러에 달했고요. 이는 대미 수출의 4배다. 그러니까 대미 수출, 미국에 수출 못하게 규제를 해봤자 어차피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와 브릭스 국가에 수출을 하면 된다. 이게 지금 보면 3월에 계절적 조정으로 연간 수출액이 1조 3,800억 달러를 기록한 중국의 대미, 유럽, 일본 총 수출액보다 많다. 그래서 여기 수출액보다 브릭스 국가에 글로벌 사우스에 수출하는 게 더 많고요. 미국에 굳이 수출을 안 해도 된다. 미국의 4배의 시장을 갖고 있는 데가 브릭스이기 때문에 브릭스에 그냥 전기차를 팔면 되니까 이제는 중국을 처벌할 수 있을까?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맥그리거 대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쭉 보면은 그들은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훨씬 불리한 입장에서 우리를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도 매우 비슷하다. 우리가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스위프트 배제하면서 이제 뭐 돈을 못 돌게 했잖아요. 달러를 다 압수를 하고 했지만 결국 보면은 지금 브릭스 회의도 열리고 러시아 이익이 더 올라가고 러시아 제재를 해봤자 그거를 다 제재를 풀어가면서 전쟁까지 이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결과까지 나왔다. 그래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크지 않다. 이런 제재로 계속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겠지만 예전에 뭐 한국이나 일본에게는 먹혔지만 러시아나 중국 같은 큰 국가에는 이게 먹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이 뭐 유럽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유럽 정복을 관심도 없다. 유럽 뭐 지금 뭐 거의 뭐 유럽이 더 힘든 나라죠. 지금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뭐 중국은 그럴 관심도 없고 그냥 유럽에 수출만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재가 결국은 중국을 몰락시키지 못하고 그걸 다 극복해내고 미국을 중국이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외국 자동차 브랜드를 계속해서 몰락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 자동차 브랜드가 어디가 몰락하고 있냐면 지금 2020년대 이거 점유율을 갖고 왔어요. 제너럴 모터스, GM, 그 다음에 포드, 지프, 폭스바겐, 현대의 점유율이 64%였거든요. 64%였는데 중국 내수 비중은 그러니까 중국 토종 전기차 이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36%였고요. 근데 24년에 비교해 보니까 이 지금 외국 자동차 브랜드 점유율이 36%로 64에서 36%로 줄어들고 중국 자국 브랜드들은 36%에서 64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변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점유율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제 도망갈 곳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GM, 현대, 포드, 폭스바겐, 지프, 닉산이 타격을 입었다. 포르쉐와 메르세데스 같은 독점 브랜드조차 고통을 겪고 있다. 지금 이렇게 중국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시장에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 막 지금 뭐 지식을 알려주시는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구 보온을 알려주시는 유튜버 분들 뭐 그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구독자도 막 뭐 40만, 50만, 뭐 100만 되는 유튜버 분들이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중국이 공장을 문 닫고 중국이 파산하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관세와 뭐 과잉 생산으로 이렇게 중국을 욕했지만 중국을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 결국은 망하는 곳은 유럽이었다. 유럽의 폭스바겐 공장 3곳이 폐쇄가 되고 있고요. 2만 명 이상을 해고시킨다고 나와 있고요. 닛산은 9,000명을 이제는
해고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많은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아디와 다른 현지 제조업체가 고급 기술을 자랑하는 저렴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로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스탈렌티스도 1100명을 해고했고요. 그래서 GM과 포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참여하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한번 보면은 닛산이 중국과 미국 판매 부진으로 9,000명의 일자리를 감축을 했다. 생산도 감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70% 삭감이 됐고요. 세계 생산 능력이 5분의 1로 감소를 했고, 중국 판매 침체,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을 위한 하이브리드 부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계속 지금 닛산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계속 자국 브랜드들이 이제 외국 브랜드들을 밀어낼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 말대로 되고 있죠. 그럼 차이나 전기차는 어떻게 가겠어요? 앞으로 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독일이 힘든 이유가 이 이상한 정책, 지금 친환경을 한다고 하면서 원전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가스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뭐 풍력으로 한다고 했다가 이 제조 단가가, 그러니까 전력 단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영국 다음으로 올라갔다. 영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영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금융화로 이렇게 돼서 금융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전기 발전 단가가 높아도 그렇게 상관은 없겠지만, 이 제조업 국가 독일이 이렇게 높은 거면은 이거 생산을 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뭐 타이완, 대만이나 뭐 태국, 한국, 뭐 인도,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인도네시아, 뭐 러시아, 차이나, 중국 뭐 이런 데랑 경쟁이 안 된다. 뭐 일본이랑도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이가 아니라 독일이 몰락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이 에너지 단가 때문에 그동안 에너지에 이런 수혜를 많이 받다는 얘기겠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중국은 지금 거의 뭐 이 전력 소비량을 보면은 그 나라의 발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전력 소비가 미국을 뭐 2010년도에 돌파를 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미국의 뭐 거의 2배 넘게 이렇게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를 하고 있다. 전력 소비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 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도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 낼 것이고요. 중국은 아마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이걸 친환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ETF는 잘 모르겠습니다. ETF는 차이나 친환경 있잖아요. 친환경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차이나 에너지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ETF 있었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 해드리고요. 이런 거는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앞으로 나중에는 자원을 수출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 수소를 만들어서 친환경 에너지로 수소를 만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자원을 수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중국이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중국 보도에 따르면 아까 어제 말씀드렸죠. 스탈란티스와 니포모터스가 원래는 폴란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려고 했지만 폴란드가 이 EU 관세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여서 이거 안 되겠다. 중국 입장에서는 반대한 국가에 지어야겠다. 그래서 독일과 슬로바키아로 이제 턴을 하고 있다. 여기에 지어서 생산을 해야겠다. 왜냐, 폴란드는 EU 관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드렸다고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국이 내연기관 엔진을 제대로 못 만들기 때문에 전기차로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과 사실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칼럼을 가져왔습니다. 자, 중국은 내연기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중국 OEM은 전기자동차에만 능숙하다는 대중적 수사에 반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메르세데스는 새로운 CLA에 지리에서 설계하고 제작한 내연기관 ICE 2리터의 250HP 터보 엔진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리의 엔진을 사용할 거라고 합니다. 내연기관 엔진을 사용할 거다, 벤츠에서. 그래서 이거 보면서 내연기관을 중국에서 못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는 잘못된 이런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연기관을 완벽하게 개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흔하지만 이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전문성과 수출이 급증하는 일부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수백 개를 움직이는 뭐 부품이나 이런 게 엔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엔진 공장도 중국에 많이 있고 수백 개의 부품과 이걸 조립하는 이런 능숙한 엔지니어들도 중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만들어 보면은 내연기관도 당연히 잘 만들 수밖에 없고 더 싸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내연기관을 더 싸고 좋게 만든다,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연기관을 못 만들어서 전기차를 만든다는 소리는 조금 약간 잘못된 사실이다, 이렇게 이거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내연기관도 충분히 잘 만든다,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리고요. 테슬라 얘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테슬라도 중국 배터리를 인정을 했다. 중국 인산철 배터리를 인정한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테슬라가 NCM과 NMC,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이 배터리와 LFP 배터리 셀을 혼합한 것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LFP랑 3원계를 혼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특허를 받았대요. 그래서 LFP 셀에서 최상의 방전 성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실제로 최첨단 패킹이다. 그래서 LFP 헛소리하는 광신도들 있잖아요. 좀 이상한 유튜버들, 헛소리에 속지 마세요. 나쁘다, 싸다, 이런 거에 속지 마라. 이런 걸 테슬라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비용이 많이 드는 NMC를 최소한으로 통합하여 LFP 배터리를 향상시키는 혼합 양극재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를 살짝 섞어서 이 지금 LFP 배터리를 향상시키는 이런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량 유지력이 증가하고요, 더 긴 사이클 수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고온에서의 성능이 향상된다. 그 다음에 표준 LFP에 비해 재료비 증가가 최소화된다. 그래서 이렇게 더 좋아지게 테슬라가 이런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과연 LFP가 쓰레기고 안 좋고 막 국내 언론들은 막 선동을 하고 유튜버를 대동해서 선동을 하지만 결국 그게 사실이 아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쓰는 거 보면은 결국 그게 사실이 아니고 LFP가 메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인산철 기반 및 산화 니켈 기반 재료에 포함하는 혼합된 양극 활성 물질 및 그 방법,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이렇게 특허를 했다. 그래서 산화 니켈 기반 물질을 결합한, 그러니까 인산철이랑 결합한 새로운 혼합 물질을 이렇게 내놓아서 값비싼 원소 사용을 줄이고 성능은 더 높였다, 뭐 이런 얘기죠. 두 개의 장점을 잘 이렇게 혼합해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야, 진짜 그러니까 인산철이 결코 이게 안 좋은 배터리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여러분들 국내 유튜버들, 국내 2차전지, 국내 전기차, 국내 자동차를 옹호하는 유튜버들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이런 얘기를 또 한번 강조해서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은 내연기관을 따라잡았지만 배터리 기술에서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고성능 엔진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터리 기술을 사용하면 고급 IC 엔진보다 에너지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배터리 기술을 사용해서 모터를 돌리면은 그냥 내연기관 엔진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데 굳이 내연기관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거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근 양왕 U9, 이게 지금 몇 킬로였죠? 391km를 달성했다고 하죠. 이거 391km 달성을 했고요. 샤오미 SU7 울트라와 함께 본 것. 그래서 1280마력으로 2초 만에 제로백이 가능하다, 이걸 보여줬죠. 이걸 보여줬는데 굳이 내연기관에 이런 내연기관으로 만들어야 되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따로 다뤄드려야겠네요.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또 다뤄드려야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샤오미의 SU7 울트라 생산 모델은 당사의 프로타입과 동일한 3개 모터를 탑재하여 이 레이스용 4도 있거든요. 문짝이 4개인데 1548마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로백이 1.98초라고 나왔죠. 이렇게 나온다. 문짝이 4개 달렸는데 이 속도가 나온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고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좀 성능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서 와, 대단하다 한번 느끼고 이걸 좀 마무리해야겠네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좀 더 이렇게 비아디랑 이런 성능에 대해서 더 많이 가져왔는데 이거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건 나중에 내일이나 해드리고요. 너무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참고하실 만한 이런 자료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영상만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샤오미 SU7 울트라 소개 영상입니다. 자, 소개해주는, 야, 진짜 이쁘게 나왔죠? 노란색이 아주 범블비 같이 생겨서 예쁘게 나왔다. 진짜 스포티하게 나왔죠? 대단합니다. 타보고 싶어요? 샤오미 SU7 혹시 관계자분 계시면 저한테 주시면은 감사하게 타겠습니다. 무료로 주시면은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안 주시겠죠? 그 다음에 하웨이 아이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량인데 하웨이 아이토의 무료 주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자가 내리죠. 내리고 이렇게 무료 주차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안 타 있는데 무료로 주차되는 거죠. 그래서 뭐 주부나 아니면은 운전에 미숙한 이런 사람들이 이거 타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알아서 주차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다 피하고 알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를 합니다. 후진 주차를 하거든요. 후방 주차. 이거를 한다. 여기 걸릴 것 같네요. 네. 다시 또 이렇게 하면서 주차를 하는 게 보이시죠? 와, 이게 또 주차하기 힘드네요. 여기 턱도 있고. 이게 어려운 건데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혼자 주차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주부는 못해요. 주부는 못합니다. 자, 이거 무료 주차 이렇게 무인 주차 이렇게 하는 게 보이시죠? 아이토가 자동으로 이렇게 주차를 한다. 이거를 보여준다. 대단하죠? 이 기술이 이제는 거의 뭐 상용화 됐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이 또 나오는데 과연 이거를 이길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 전기차는 이미 따라잡혔고요. 누가 뭐 구체적으로 뭐 이 뛰어난 걸 보여달라는데 다 영상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BYD 차량이 영국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영국 한번 보세요. 보세요. 영국 명령이 봐봐요. 나오죠? 루프가 이렇게 열리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영국에서 영어로 명령어를 해도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한국어 버전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명령어를 하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게 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 이렇게 어디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알아서 이렇게 목적지까지 이렇게 쭉 내비를 켜준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죠. BYD 또 양왕 시리즈 양왕 UAC거든요. 이렇게 평행 주차하는 거 보이시죠? 모터가 4개 달려서 이거 1억 넘는 차량이라서 모터가 4개 달려서 이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서로 이제 중간에 돌 수가 있고요. 긴급 수중 탈출 이런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서도 떠서 이렇게 자동차가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까지 갖고 있다. 이렇게까지 전기차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즘 나온 신차의 7 시리즈가 있거든요. 7 시리즈 SUV가 다 나오는데 대박입니다. 이 디자인만 봐도 이걸 누가 깔 수가 있을까? EC7 이렇게 나와 있고 니오에 그다음에 이거 지커죠. 지윤가 이거 지윤 거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커 7X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거 7 시리즈만 봐도 디자인만 봐도 누가 깔 수가 있습니까? 럭시드 7. 진짜 이것만 봐도 중국 전기차가 이미 우리나라는 뛰어넘었고요. 전 세계 1등을 할 수도 있겠구나. 테슬라가 지금 강자지만 테슬라를 뒤로 해서 뭐 2등까지도 해도 뭐 잘 팔리겠죠. 그러니까 차이나 전기차 앞으로도 잘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중국 증시나 아니면 중국 산업도 계속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